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보시면 이제 경보설비의 종류가 총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설비들이 있냐면, 자, 경보설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있죠. 단독경보용 감지기, 그리고 비상경보설비. 이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 설비도 있고, 그리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경보기, 화재 알림 설비, 그리고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리고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그래서 말 그대로 경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기구들이잖아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탐지, 자동 화재 탐지다. 그리고 비상 방송이다, 비상 경보다 이런 뉘앙스만 알고 있어도 두 가지 정도는 쉽게 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난구 유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피난구 유도 등입니다. 피난구 유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단답형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의 기준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가 4가지 정도 나와 있죠. 그 4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4가지에는 이러한 장소들이 있죠. 자, 첫 번째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자, 여기서 항상 이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입하는 출입문 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여기 출입구, 그리고 그 부속실의 출입구, 출입구 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그리고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죠? 출입구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그래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나 통로로 가는 또 출입구. 출입구 상단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은, 자,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은 색상이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바탕은 녹색입니다. 녹색 바탕에 이제 백색 그림이나 백색 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또는 녹색 바탕에 백색 그림 이렇게 되고요. 자, 반대로 통로 유도등은 이제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로 되어 있어요. 바탕은 백색이고, 그리고 그림이나 문자는 바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색이 녹색이면 피난구 유도등이고요. 바탕색이 백색이면 통로 유도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답형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4,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어떤 건축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자, 발화층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할 층을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이제 수험생들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낸 문제 같은데, 자, 여기서 자, 우선적으로 경보한다. 자,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할 층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선 경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층수가 11층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11층 이상일 때 우선 경보 방식인데 지금 층수가 지상 7층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우선 경보 방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경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층수가 7층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일제 경보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걸 2층 발화다, 그리고 1층 발화다, 지하 1층 발화다 이것만 딱 보고 이거는 우선 경보 방식을 물어보았다. 그래서 층을 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경보 방식이 우선 경보 방식인지 일제 경보 방식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기를 이제 보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모두 다 모든 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보 방식이 아니고 일제 경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은 모든 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이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 중에서 수직 경계구역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빈칸에 맞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이나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이게 바로 수직 경계구역을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몇 미터 이하이냐? 자, 하나의 경계구역, 수직거리는 바로 45m 이하가 하나의 경계구역이라고 했어요. 45m 이하가 되고요. 자,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자,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층과 지하층 두 가지가 있는데,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일 때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묶어서 한 번의 경계구역을 구하면 되고요. 근데 지하층의 층수가 두 개의 층 이상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분리해서 각각 경계구역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지하층의 층수가 몇 개의 층? 한 개의 층일 경우는 제외.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일 경우는 제외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일 경우에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한 번에 경계구역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45m 이하 그리고 한 개의 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배선도 표시 방법이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자, 지금 배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배선도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가운데 실선. 자,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배선의 종류입니다. 배선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배선의 종류. 그러니까 천장 은폐 배선인지 아니면 바닥 은폐 배선인지 노출 배선인지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선으로 지금 4개가 그려져 있죠? 이것은 이제 가닥수를 의미해요. 가닥수. 몇 가닥인지. 자, 배관에 가닥이 몇 가닥이 들어가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HFIX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선의 종류예요. 전선의 종류죠. 어떤 전선인지. 그리고 2.5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선의 굵기고요. 전선의 굵기 또는 전선의 단면적, 전선의 굵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전선관의 이제 규격인데, 이거는 전선관의 이제 종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규격도 들어가 있죠. 굵기, 전선관의 이제 구경이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물어본 것은 3가지예요. 전선의 가닥수가 몇 가닥이고, 전선의 종류, 그리고 전선의 굵기 3가지만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물어본 것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선의 가닥수는 몇 가닥이에요? 여기 사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4가닥 있잖아요. 그래서 전선의 가닥수는 자, 4가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전선의 종류는 여기 있는 HFIX,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선이죠. HFIX의 우리말 명칭을 쓰셔야 돼요. 바로 450, 750V 저독성, 난연, 각요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풀네임으로 쓰셔야 됩니다. HFIX라는 우리말 명칭으로. 그 다음에 3번째는 전선의 굵기입니다. 전선의 굵기는 바로 이 전선의 종류 옆에 있는 숫자, 이것이 바로 전선의 굵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5 제곱밀리미터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를 현장 및 제어실 양측 모두에서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회로도를 완성하시오. 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측이 있고 제어실 측이 있는데, 현장 측과 제어실 측에서 이제 동시에 모두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이제 회로도를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접점들은 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접점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B1과 P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PB3와 PB4는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 MC는 바로 자기 유지 접점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동용. 자,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 있죠. PB3와 PB4는 바로 자기 유지 접점과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는 자기 유지 접점과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자기 유지 접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 현장 측과 제어실 측에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는 이렇게 자기 유지 접점과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PB1, PB2, 즉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직렬로 자기 유지 접점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직렬로. 아시겠죠? 그래야 이걸 직렬로 연결을 해야 어느 쪽에서 눌러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MC가 바로 소자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어느 쪽 눌러도. 그렇죠? 그래서 PB1과 PB2는 MC와 MC 그 접점과 직렬, 그리고 PB3와 PB4는 자기 유지 접점과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만 유의해서 회로들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다음의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를 쓰시오. 자, 지금 특수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를 물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화학 공장이나 경납고, 재련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 경납고, 재련소. 자, 이곳에는 바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와 그리고 불꽃 감지기 두 가지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산실이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 한 가지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죠. 바로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종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지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감지기, 여러 가지 감지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단답형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차동식 감지기 중에서 일국소의 열 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지기는 어떤 종류의 감지기인가? 자, 차동식 감지기 중에서 자,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넓은 범위가 아니고 일국소라고 했죠. 일국소. 좁은 범위입니다. 특정 장소예요. 일국소의 열 효과에 의해서 작동되는 감지기. 이것은 바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넓은 범위면 차동식 분포형이고요. 일국소면은 스포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고요. 다음 2번. 정온식 감지기 중에서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감지기는 어떤 종류의 감지기인가? 자, 지금 보세요.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감지기예요. 그래서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고요. 그래서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연기 감지기 중 이온 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감지기는 어떤 종류의 감지기인가? 자, 연기 감지기 중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온 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감지기다. 어떤 감지기예요? 바로 연기 감지기 중에서 이온화식이 되는 거죠.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고요. 그 다음 4번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중 공기관식의 주요 구성 요소 4가지를 쓰시오. 바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있죠? 감지기의 구성 요소를 쓰라고 했어요. 자, 어떤 것이냐면 자, 공기관. 자, 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을 유유하게 받는 부분이죠. 공기관이 있고요. 다이어프램, 그리고 리크 구멍, 그리고 접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주요 구성 요소 4가지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에 공기관식 감지기의 검출부 내부에 다이어프램이 부식되어 자, 구멍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자, 다이어프램이 부식되어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그만큼 방출이 되겠죠? 그 구멍에 통해서. 자,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감지기의 동작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열이 그만큼 방출돼 버리니까. 그래서 정답은 감지기의 동작이 늦어진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배선하였을 경우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옳게 도면을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 설명하시오.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감지기 배선 방식이 자, 송배선식입니다. 송배선식. 자, 송배선식 같은 경우에 루프에는 2가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4가닥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평면도 도면상을 보면
자, 루프입니다. 루프. 자, 여기가 루프죠. 자, 루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네 가닥이에요. 아니죠. 루프로 되어 있는 곳은 두 가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가닥을 이렇게 두 가닥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가닥으로. 네, 두 가닥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 가닥이 아니고 네 가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냐?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송배선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송배선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